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 시험 기출 스피드 1회 시간입니다. 본 영상은 자세한 해설이 없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영상 하단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전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 읽어봐도 조말만 써 있죠. 우선 판별이 좀 어렵다면 같은 단어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란 말이 나오는 거 이거 하나 있네요. 그러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정의에서는 같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라는 말이 이거 하나만 나오고 도로교통법의 목적 보니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2조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가지고 도로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도로, 이거 다 외울 수도 없죠. 근데 여기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 폐쇄된 것이 아닌 한은 어지간하면 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한 도로로 봐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도로를 아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란 폐쇄된 도로가 아닌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인 한은 도로로서 봐준다는 것이죠. 개념은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일반 국도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지 않죠. 농어촌도로 정표는 농어촌도로는 도로를 볼 수 없다. 이거 틀려서 농어촌도로 도로로 들어갑니다.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이란 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농도, 임도, 광산로 등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의 3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로교통의 3대 요소. 자, 길 위에 자동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운전을 하죠. 이렇게 사람이. 자,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과 자동차와 도로를 3대 요소로 갑니다. 자동차, 사람, 도로. 그래서 아닌 것은 그랬으면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2조의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냐. 일단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는 길. 이것이 가장자리입니다. 이게 따로 보도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차도고 보도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표지를 해주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을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요. 가장자리, 일단은 가장자리가 나오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가장자리 나왔네요. 자, 여기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은 용어가 나오는 걸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가장자리. 4번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의 정의. 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란 고속 운행입니다. 운행에 방점이 찍혔어요. 고속. 그래서 최저 속도도 어떻습니까? 50km로 시속 50km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 이하로는 못 다니도록. 그래서 고속 운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고속이라는 말이 나온 걸 한번 찾아보죠. 고속, 고속, 고속. 자, 세 군데나 나왔어요. 고속도로의 정의. 우선 고속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고속버스만 다니는 건 아니죠. 네, 화물차도 다니고요. 네, 승용차도 다니고 다 다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중앙분리대 설치 등으로 고속주행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아니고도 중앙분리대 설치 많이 하고 있죠. 일반 도로에서도. 틀린 겁니다.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에 지정된 도로. 이게 맞는 것이 표현이죠. 고속 운행에만. 운행에 방점이 찍혔다. 네,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에 지정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도로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 자, 도로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죠. 공개성. 공개성과 배분되는 거 도로라고 하면 항상 폐쇄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폐쇄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되는 네 가지 조건에는 공개성이지 폐쇄성 그럼 틀린다. 교통경찰권. 자, 일반적인 도로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까 보셨죠? 형태성, 교통경찰권, 이용성. 그런데 폐쇄성이 아니라 공개성이죠.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폐쇄된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장애인용 휠체어는 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휠체어는 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설명이다. 주차에 해당하는 것. 자,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지된 거죠.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된 것. 주차는 정차 외의 것이니까요. 5분을 초과해서 정지되어 있는 것. 그런데 5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주차로 보는 겁니다. 꼭 이게 나오니까 확인해 두셔야 돼요. 5분을 초과하면 주차예요. 근데 5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면 주차입니다.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횡단보도에서는 정차 주차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0m가 아니고요. 몇 미터입니까? 5m. 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는 5m 이상 이내인 장소에서는 정차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로부터는 10m.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으로부터 10m. 그래서 안전지대 자동차 정류장으로부터는 10m고 도로의 모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돌려고 그러죠. 이 도로의 모퉁이 여기다 차 세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는 얼마 정도는 떼야 된다는 거예요? 5m. 그래서 도로의 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의 장소에서는 주정차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자, 이렇게 여기가 차도입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그럼 여기 사람이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차를 세울 때는 이렇게 아니라면 여기다 세우면 돼요. 가장자리에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도 걸어다니는 가장자리라면 몇 메타를 여기서 떼줘야 되느냐 이거죠. 이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몇 센치를 떼줘야겠습니까? 50cm 이상을 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걸어다니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cm는 돼야 이 사이로 사람이 걸어다니겠죠. 택시를 세울 때도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약 50cm는 떼어주고 세워라. 그래야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래서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얼마 이상을 떼야 한다고요? 네, 50cm 이상을 떼주셔야 합니다. 50cm 이상을 떼주셔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 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내륜입니다. 내륜. 바퀴운자죠.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외륜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앞바퀴가 도는 궤적과 뒷바퀴가 도는 궤적이 달라요. 그래서 앞바퀴는 여기를 밟지 않고 돌았는데 뒷바퀴는 여기를 밟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내륜차라고 하는 거예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가는 궤적이 다르단 말이죠. 이걸 내륜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내륜차에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바퀴는 제대로 돌았는데 뒷바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발등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륜, 안쪽에 있는 바퀴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이 다른 이 내륜차를 주의하셔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하는 것은 내륜차입니다.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빈 택시가 먼저 진입하고, 자, 승객을 태운 택시가 나중에 진입했다. 통행 우선순위는 빈 택시든 승객을 태운 택시든 간에 우선순위는 교차로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진입한 차가 선진입 우선입니다.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진입했나요? 빈 택시가 먼저 진입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빈 택시가 우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 속도는 30km 이내입니다. 시속. 노인 보호구역에서는요.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30km/h 이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의 제한 속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시속 30km 이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즉 정문으로부터 반경 몇 미터를 범위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가. 예, 여기 정문이 있으면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입니다.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500m도 있지만 그래서 원칙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부터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자, 고속도로입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어떤 차들이 다니냐 이거죠. 자, 1차로는 뭡니까? 1차로는 이거는 추월선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요, 승용차하고 승합차, 대형 빼놓고요. 이게 여기 다니죠. 여기는요, 대형 승합차, 그 다음에 화물차, 건설기계, 이런 것이 3차로로 가죠. 그래서 1차로는 주행차선으로 주고 2차로는 승용차와 소형, 경영, 중형 승합자동차, 그리고 3차로는 대형 승합차하고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다닌다. 고속도로상에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몇 미터의 거리에서부터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하는가? 자, 고속도로에서는 100m 거리에서부터 진로 변경 신호를 깜빡이를 넣어줘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는 30m. 그래서 고속도로 진로를 바꾸자 할 때는 최소한도 100m 거리에서부터는 깜빡이를 넣어줘야 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30m 거리에서부터는 깜빡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100m, 일반 도로는 30m.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 100분의 20입니다. 자, 노면 열어붙었다, 빙판, 가시거리 100m 이내이다, 눈 20mm 이상 쌓였다. 이런 경우는 50% 감속이죠. 50% 감속입니다. 노면이 젖었다,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그러면 20% 감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20% 감속을 물었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1, 2, 3은 50% 감속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